안녕하세요. AI가 가끔 뭐랄까 이상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 경우 다들 경험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아, 네네. 그런 경우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F4K AI에 대한 건데요. 이름부터가 좀 철학적이에요. 판단 중지를 뜻하는 F4K. 네, 그렇죠. 그 이름처럼 이 AI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지 분석에서 모른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신뢰도를 확보하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냥 분류 정확도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AI 스스로가 자신의 인식 능력, 그 한계를 명확히 아는 거, 그리고 그걸 표현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아, 모르는 걸 안다고 우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성 높은 AI 시스템, 그리고 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와, 흥미롭네요. 그럼 이 AI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핵심 원칙이 한 두 가지 보이던데요. 네네. 첫째는 샘플을 인식 가능 아니면 인식 불가능 이렇게 딱 나누는 거고, 둘째는 일관성 원칙, 여러 AI 모델 의견이 같아야만 인식으로 본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AI 모델 하나에만 딱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여기서는 그 모델 A, B, C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모델을 쓰거든요. 근데 이건 또 3단계 레이블 분석에 각각 다 적용해요. 아, 단계별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9개의 다른 관점에서 예측을 수행하는 셈이죠. 와, 9개나요? 네. 이 9개 예측 중에서 과반수가 같은 결과를 내놔야만 이거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의견이 갈린다. 그럼 그냥 인식 불가능으로 처리해버려요. 오. 이러면 이제 단일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오류나 뭐랄까 편향 같은 위험을 확 줄일 수 있죠. 국외 관점이라니 진짜 철저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3단계 레이블 시스템은 뭔가요?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나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할 때요. 처음에는 아주 넓은 범주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동물 같은 상위 레벨이죠. 네. 거기서부터 점점 더 구체적인 범주로 파고드는 거예요. 중위 레벨은 동물, 곤충, 하위 레벨은 동물, 곤충, 무당벌레 이런 식으로요. 계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하, 점점 좁혀가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아까 말한 그 구개 관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아, 매 단계마다요? 네. 예를 들어 상위 레벨에 한 8개 범주가 있다 치면 거기서 하나로 결정이 나야 중위 레벨고 넘어가요. 그럼 중위 레벨에는 그 하위 범주가 한 144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만 찾고 와, 맞네요. 네. 거기서 또 결정되면 마지막 하위 레벨. 여기는 한 624개 범주가 있는데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찾는 거죠. 와, 단계별로 이렇게 검증을 거치니까 훨씬 정교해지겠네요. 그리고 이 방식 때문에 부분 인식이라는 게 가능해진다는 설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예를 들어 AI가 무당벌레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곤충들은 좀 학습했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F4K AI의 아주 큰 특징인데요. AI는 상위 레벨에서 동물, 그리고 중위 레벨에서 곤충까지는 과반수 동의로 인식할 수 있겠죠? 아마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위 레벨로 가면 학습한 무당벌레 정보가 없으니까 일관된 예측을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 네, 그럼 결국 그 단계는 불인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동물, 곤충까지 인식한 상태, 즉 부분인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하, 마치 우리가 저 새는 확실히 샌데 무슨 종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정확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인식 불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딱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신뢰도랑 일관성 이 두 가지 검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두 개의 아주 엄격한 필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신뢰도 검사인데요. 신뢰도 검사? 네, 이건 개별 모델이 내놓은 예측 결과가 내부적으로 설정된 기준치, 예를 들면 90% 이상, 이런 식으로 확신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꽤 높네요. 90%?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일관성 검사. 그 9개 관점 중에서 과반수가 동일한 예측을 내놓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네네. 이 두 검사 중에서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설령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불인식 이렇게 딱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와, 기준이 진짜 엄격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불인식이나 부분인식 결과가 나오는 게 오히려 AI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예시처럼 동물, 곤충으로 부분 인식된 샘플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거 무당벌레야 라고 알려주면 AI는 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해요. 그래서 동물, 곤충, 무당벌레라는 지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확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학습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이 뭘 모르는지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유명한 말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AI는 모르는 걸 섣불리 단정짓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죠. 사용자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진짜 개인 맞춤형 AI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네요. 네, 충분히요.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AI랄까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포케 AI는 여러 모델의 합의, 그리고 단계별 검증이라는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인식의 신뢰도를 높인다. 근데 동시에 나 이거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또 학습의 동력으로 삼는다. 오, 상당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뭐랄까, 더 똑똑한 AI가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AI를 지향하는 느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어떤 걸까요? AI가 이렇게 자신의 인식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단순히 이미지 분석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의료 영상 판독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상황 판단처럼 정말 극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분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적용된다면 과연 우리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AI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AI에 모르겠다는 답변이 오히려 신뢰의 상징이 된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